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추수의 의미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하고 또 인생에서 어떤 추수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우리가 참 이 가을에 거두어드린다. 이게 지난 시간 유심히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을의 어떤 동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을에 거두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봄에 씨를 뿌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여름에 그것을 자라나도록 애쓰고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에 거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나기가 오는 거죠. 겨울을 낳아야 됩니다. 겨울나기. 그래서 이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춘생, 봄에 자라고, 그 다음에 하장, 여름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이게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추수동장이라는 말은 그 천자문에 나오죠, 그죠? 가을에는, 그렇죠. 거두고, 겨울에는 감춘다. 그래서, 천지만물의 기운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펼쳐졌다가 거두어지고, 펼쳐졌다가 거두어지고, 펼쳐졌다가 거두어지는 이런 어떤 그 운동을 반복하면서, 기운이 오고 가는데,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타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해가 거듭하면,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뭔가 밖으로 활동을 크게 열어줬다가 다시 거둬들였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끝없이 순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을에 뭐냐면은 이 추수,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어떤 동작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 겨울에 굉장히 고달프게 살게 됩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때 봄, 여름에 예를 들어 1,000원을 이루었다. 돈벌이를 했다 치면 가을, 겨울에 미리부터 뭐냐면 살림을 좀 추스리고 살 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은 이때 뭐냐면 1,000원 벌어서 빼기 800원.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200원 남죠. 그러면 200원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죠? 200원부터 다시 1,200원에 가서 다시 800원을 빼면은 400원 여기 남겠죠. 그죠? 400원에서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 해마다 갈수록 해마다 어떻게 돼요? 살림이 늘어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가을 거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가을 거지 못하는 것은 이때에 1,000원 모아서 가을 겨울에 좀 심한 경우에는 1,200원을 씁니다. 1,200원. 그래서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0원 적자나 빚의 상태에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기회는 오는데, 이때 또 더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800원 만들어서 다시 뭐예요? 1200원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400으로 가버리겠죠. 이렇게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해가 거듭하면 갈수록 오히려 그 고달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부는 어디에 있느냐? 승부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오히려 어디에요? 이 가을과 겨울에 더 큰 승부가 있다. 무슨 제가 주가 그래프 설명을 했습니다. 오를 때 오르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식 투자 요새 한 세 집 걸로 한 집은 다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죠, 원리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그죠? 또 살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것만 잘하면 성공하죠, 그죠? 원리는 간단한데, 이상하게 올라갔을 때는 못 팔고 있다가, 내리면 그때 팔고. 그래가지고, 내릴 때까지 버티다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팔고 나면 올라가죠, 그죠? 참 묘해요. 결국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주기를 잘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뭐냐면 자연의 어떤 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자, 돌이킬 반자예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어떤 뭐 도사님의 어떤 고상한 도가 아니라도 어떤 만물이 어떤 움직이려는 운동,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반자, 돌이킬 반자입니다. 돌이킬, 되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온유월 염천이 덥고 더워도 다시 어떻게 돼요? 더위가 언제까지? 추위까지 오더라고요. 그 더위, 추위가 오고 가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뭔가 치솟았으면 그것은 또 뭐예요?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자, 이것이 인생의 매일매일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음양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물의 어떤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양이 남자에 속하고, 뭐, 음이 여자에 속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런 동작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숨을 밖으로 내쉬는 것은 뭐겠다? 양이겠다? 음이겠다? 밖으로 나가는 거는 뭐예요? 예, 양이죠. 그죠? 우리 사람을 주체해서 볼 때, 양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빨아당겨서 엮는다? 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숨을 내쉬면 뭐예요? 계속 내쉽니까? 내쉬다가 더 못 내쉬고 마십니까? 마시죠. 그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계속 내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간단하죠? 계속 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반자. 어떤 운동이 극단에 가서 되돌아오고, 또 바닥의 극단에서 또 되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자연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 추수의 자리는 어디쯤 되느냐? 추수는 언제냐? 이렇게 밖으로 확 나오다가 멈추고 서서히 꺾이는, 우리가 더위가 여름에 그죠? 이게 봄이고, 여름에 그치면 여름에 더위가 어떻게 할 때? 뭔가 한참 더운 여름하고는 달리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서서히 불더라.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잎 넓은 나무 잎들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따놓은 노래가 있죠.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무슨 밤에? 가을밤에. 한 잎이 떨어진다. 잎 넓은 놈부터 원래 이 찬바람에 제일 많이 기운적으로 잎이 좁은 놈은 어떻게 생겨요? 저 솔잎 보시면 솔잎이 넓어요, 좁아요? 좁은 놈은 저기 가을 바람 불어도 어떡해요? 딱 버팁니까? 안 버팁니까? 딱 버티고 있죠, 그죠? 가을바람 두렵지 않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잎이 넓으면 대체로 성질이 좀 차가운 것을 보기 때문에 빨리 차가운 것이 오면 움츠리 든다.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오동잎 떨어질 때 뭘 알았다? 가을이 올 줄 알았다. 이 사람이 이게 영민하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야기가 저는 눈치도 없나 이렇게 하죠. 눈치도. 눈치, 코치 이렇게 하죠. 그죠? 눈으로, 코로 뭔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뭔가 써 있더라고요. 그게 눈치, 코치란 말이에요. 그 눈치, 코치만 빨라도 우리가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될 때구나. 이런 원리는 본적은,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보실 때, 여기도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주식을 보실 때, 뭐가 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난다 이러면서 막, 한 장 푸자 이러더라고요. 뭐, 그 팔아봐야 하는 건데도 막 그냥 돈 벌었다 해서 그냥 막 한 장 풉니다. 뭐 돈 들어올 건데 뭐. 그 다음날 보면 막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난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이제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막 괜히 콧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사이에도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죠? 하루하루,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해 떴다가 해졌다가, 해 떴다가 해졌다가, 해 떴다가 해졌 이렇게 가거든요. 그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뭐예요? 어느 지점에 가서 이상하게 더 많이 못 오르고 처지고, 더 많이 못 오르고 또 처지고. 이때가 어떤 때와 같으냐. 눈여름 매미다, 이거죠. 눈여름 매미.
이럴 때는 막 갈 것 같이 해요. 가다가 또 축 처지고, 또 갈 것 같이 하다가 축 처지고, 이렇게 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어떤 정상의 모양, 자연운동에서 뭔가 양운동을 마치고, 음운동을 시작하는, 이제 펼쳤다가 수그리는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이 올 때 이게 뭐냐면, 늦여름 매미 있죠. 늦여름 매미가 목청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보통 초여름 매미는요, 그냥 정상적으로 옵니다. 근데, 늦여름 매미나 초가을 매미는요, 막, 이렇게 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말 매미들은 뭐 저리 시끄럽나요? 이거 늦여름 매미들이 더 설치거든요, 원래. 그래서 어떤 자연의 운동에서도 이렇게, 늦여름 매미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맨 막판에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상하게 초여름 매미하고 늦여름 매미 차이가 뭐 뭔지 압니까? 초여름 매미는 길게 목을 빼는데 뒤에 목청이 빨리 안 끝나요. 근데 늦여름 매미는요, 한데도 뒤에 가면 칼락칼락 하면서 그냥 이 목청이 뒤에 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뒷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뒷심이 없는 이제 이게 바로 이 초가을 이제 초가을로 서서히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장사가 좀 이렇게 뭐 꾸준하게 잘 되다가 뭐가 좀 잘 팔리다가 안 팔리다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럴 때에 이게 이제 이게 여름 끝일 수도 모르겠구나. 여름 끝일 줄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이제 이때 거울 보기를 하러 가죠. 거울 보러 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걸 잘 분석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가지고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곧 가을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치코치만 빨라도 이렇게 자꾸 뭔가 성장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게 자꾸 기울어지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구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 치면 1번 판다, 2번 끝까지 기다린다. 여기서요.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가을바람 불면 어떻게 하게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막 가버렸다 이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가버리고 나면 이제는 팔 기회가 없어서 이제 못 팔고 원가가 얼마인데 해가지고 그죠? 그걸 기다리다가 결국은 요 주변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당신도 울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렇게 참 이렇게 아픈 마음을 달래야 된대. 아픈 마음을 달래야 되는 이런 세월은 되셨으면은 뭐예요?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을이 가을거지가 때가 되면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 이 세상 만물이 항상 봄날만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가을에 잘 추스린 사람들.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가을 이 추수를 잘 못해가 전부 다 힘든 세월을 만들어줘. 이때에 추수를 해가지고 얼마를 이제 1000개의 곡식을 얻었다.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면 10개에 들어요, 10개. 10개의 곡식 씨앗을 뿌렸는데 1000개가 맺혔다. 그럼 감사할 일이니까, 감사하지만, 이 1000개를 가지고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100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렇죠. 100개 하면 뭐냐, 10만 개 돼요, 10만 개, 그죠? 야, 나는 재벌 된다, 이거. 나는 막 큰 부자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날도 보니까 따뜻하게 좋다, 이거. 그래서 소풍은 언제 가요? 봄 소풍, 가을 소풍. 날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죠? 풍광도 좋고, 야, 이 봄인지 가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날씨면 막 투자를 합니다. 막 투자를 해가지고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 눈만 살짝 내밀어 놓고 이상하게 물 주고 해도 자꾸 싹이 꺼지더라, 이거예요. 싹이 꺼지고 결국 뒤에는 제대로 뭡니까? 열매도,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고, 바로 그냥 싹이 난 채로, 말라가지고, 말라주고. 그게 한 3년 전에 우리 태풍이 한번 지나간 적 있습니다. 태풍 지나갈 때 막 이상기온으로, 그죠? 한번 확 잎이 나무집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또 새로 났잖아요, 그죠? 여름이니까.
채워놨는데 다 자라지도 못하고 바람 불어보니까 막 그냥 그대로 말라 떨어질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상한 낙엽 구경하셨죠? 예, 크다 마른 낙엽. 그런 것처럼, 예,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회의에 뭘요? 가져갈 게 있는 게 아니라, 예, 뭐예요?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예, 말 그대로, 예, 이제 빚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인생이 이제 줄 게 있다는 것이 삶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많으면 또 노예가 아니고 또 재벌이 되면은, 예, 그것도 아무나 빚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줄 게 많다는 것은 자꾸 빚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자기 삶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오늘 하루는 내가 결정 못 한다.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노예로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죠? 경계하고, 남의 돈을 무서워해야 되고, 줄 게 있다는 것이 항상 뭐냐면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가을을 잘하는 게 이 음사를 잘 부려야 되거든요. 이 가을이 되면 뭐냐면 뭐든지 추스리려고 하고,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굳고 단단해지고 토실토실해지는 토실토실, 그죠? 영양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가가 가장 있을 시기에 운동 따라 한다면 뭐든지 뭐예요? 일단 좀 챙겨놓고, 그죠? 챙겨놓고, 추스려놓고, 그 다음에,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이걸 봐야 된다. 다음에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돈 안 벌릴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하루 종일 뭡니까? 죽은 것처럼 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자그마치. 몇 시간입니까? 최소한 시에 관해서 8시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죽은 건 매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건 뭐예요? 숨만 쉬라. 숨만 쉬라. 그죠? 죽지 말라는 말이 그죠? 숨만 쉬라.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어서 하루하루 죽은 듯이 지냈던 것이 또 살아나고, 죽은 듯이 살아나고. 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끝없이 뭐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 추수는요, 그냥 갖는 추수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이루어지고 한 것을 누리고 하는 어떤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겨울을 대비해서 다음 봄맞이 내가 어떻게 훌륭한 어떤 삶을 만드느냐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추수의 기운이 언제와 같으냐면은, 간지로 표현하면은, 이 가을의 기운이, 가을이죠, 그죠?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제목 중에서는 언제냐면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신유술의 해에 이르면은, 이게 가을이거든요. 가을이고, 오행적으로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되는데, 이 금의 속성이 강화될 때, 이때 얼마나 잘 정리정돈을 해두고, 줄 것을 주고 받을 걸 받고 이걸 잘 정리를 해놓느냐가 인생의 다음 세월을 훌륭하게 연결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하루로 치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저녁 시간이 됐다. 하루 저녁 시간이 돼서 잠을 잔다.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도 좀 씻어야 되고, 얼굴도 씻어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뭐 해요? 오이도 좀 얹어야 되고, 그죠? 얹어야 되고, 뭐 관리할 걸 다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잠잘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잠을 자는, 준비를 하는 어떤 시간에, 이때 이걸 말끔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월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꾸 해가 거듭하여,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자꾸 내려가면 가끔씩 거듭하면 자기 자신의 삶이 고달플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자꾸 뭡니까? 걱정을 주고 또 고통을 주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잘못 좀 어긋나 있더라도 이런 어떤 좀 수그려야 될 시기에 그 시기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 자존심에 매여서 이게 자존심에 매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름의 그릇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큰 것이다. 큰 그릇을 타고 내가 이리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밤새워 고민해도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좋은 그릇도 무엇을 만나지 못하면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빈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 그 빈 그릇을 살 때 그때 어떻게 일심해 가지고 좋은 꿈꾸면서 뱉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릇이 되더라도 세월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세월을 만날 때까지 그릇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납득해야 됩니다. 그걸 납득하지 않으면 이제 자꾸 이런 어떤 무의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요, 그 제일 보면 이 그릇하고 현실이 어긋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말하면 어떤 이 타협이라는 단어 이런 것에서 이런 말을 남용을 많이 해요. 나는 세상하고 타협 안 한다. 난 세상하고는 난 내대로 간다.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말은요, 거의 좀 대등한 힘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도 물론 다 자존심과 그릇이 있으니까, 세상하고 난 타협 안 한다. 뭐 이런 말 하지만,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때, 그죠?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때 무슨 타협이지. 자기가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징징징 매달려도, 시키줄까 말까 할 판에, 에이, 난 안 한다, 타협 안 한다.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그릇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준 어떤 일종의 화두는 뭐냐? 적응이냐? 부적응이냐? 적응, 부적응. 부적응.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영어로 하면 서바이브. 서바이벌 하죠. 그래서 우리 서바이벌 이런 말 하죠. 생존. 그러니까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타협 안 한다.